아, 직장인들 정말 직장 회사 나가기 싫다는 분들 정말 많고요. 그다음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소진 증후군 맞아요. 네. 호소하는 분들도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마음도 힘들지만 몸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 삶에 지쳤을 때 나타나는 몸의 신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지쳤다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보통은 잠을 우울증하고는 좀 다르게 좀 깊이 있게 좀 잘 못 자고, 그다음에 피로하고 하기가 싫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몸이 이제 반응을 하니까 교감신경이 흥분해가지고 이 가슴이 뛰고 소화불량이 오고 두통이 오고 근육이 이제 뭐 아프고 이런 등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괜히 피곤하고요. 예, 같은 일을 해도 좀 그렇죠. 지치고 예, 뭐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맞아요. 인지적 증상도 꽤 있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하기 전에 그런 증상들이 경고를 보내는 거네요. 예, 그렇죠. 어. 예, 지친 거죠. 쉽게 말하면 지친 거죠. 지친 게 만성화된 거죠. 그렇다면 그런 신체 증상도 있겠지만 이 번아웃 신드롬, 번아웃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예. 생각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제 피로감이 이제 누적이 되면은 피로감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 기운이 없다, 뭔가 하기가 싫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많아지는데, 또 이제 감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옆에서 말 거는 것 자체가 좀 싫고, 아유 되게 막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안 되면 염세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이제 뭐 이거 하면 난 잘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 이건 뭐 이런 자신감이 있다 하던 게 싹 없어지면서 자기의 효능감이 떨어진다 그러죠. 자기가 뭘 하면은 아 이거 잘 못하겠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이런 건 잘했는데 잘 안 되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이 들 수가 있죠. 일단 지치면 만사가 귀찮아질 네,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어떤 일을 해도 뭐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지쳤다면 정말 회사 가기 싫다. 네. 제 친구 중에는 아는 분 중에는 토요일 오후까지 괜찮은데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내일 직장 갈 그렇죠. 생각하니까 네. 가슴에 큰 바위가 오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뭐 그 정도는 직장인들은 있습니다. 뭐 많은 직장인들이 네, 느끼겠지만 그 정도가 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너무 지치면 뭐 업무 성과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성과를 내도 뭐 뿌듯한 느낌도 없고 그렇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까칠해지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원래 좀 밝고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외국 오면 막 표정이 막 좀 썩어, 요새 얼굴 썩었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 나는 싫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저러나라고 할 정도로 약간 좀 싸납게 그렇게 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런 감정적 반응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 번아웃 증후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울증 증상하고 상당히 많이 겹쳐요. 맞아요. 정도의 차이일까요? 이거는 사실은 우울증은 이제 병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일이 뭔가 부담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주로 일시적이죠. 일시적으로 이게 뭔가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고 감정적인 변화가 오는 겁니다. 우울증하고는 이렇게 겹쳐 있는 걸, 그 증상적인 걸 겹치는 거 한 반은 되는데요. 이 우울증하고는 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삶에 지쳐서 내가 뭔가 하기 싫다, 뭔가 움직이기 싫다, 피로감 이런 것들이 더 주된 증상이고, 감정적인 것도 우리가 냉소적이고 사람들하고 반응하지 않고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귀찮다 뭐 이런 거. 근데 에너지 떨어지는 건 우울증하고 겹치죠. 근데 이게 이제 일하고 주로는 이제 직업에 관련돼서 그래도 토요일 날은 좀 괜찮아요. 금요일 날은 좀 살아나고 우울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요일이 되면은 이제 일요일 저녁만 되면 자기 싫다, 뭐 하기 싫다, 이게 이제 완전히 계속 그 생각에 걱정에 부담감 이런데 우리가 이제 몰두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번아웃 그러면 소진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네. 그렇지만은 예,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일이 많은 데서 전체적으로 겪는 거라면 그거는 뭐 우리가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본인의 이제 내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일이 이제 소진되고 막 이런 게 생기는데, 보통은 이제 이 사람들이 좀 그런 거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을 조금만 요만큼 해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더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걱정이 많아지고, 그래서 걱정이 생기니까 계속 그 걱정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다 보니까 효율이 더 안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그래서 소진 증후군이 안 생기는군요. 저는 재밌어요? 일은 대충 해도 되지 뭐. 맞아. 좀 완벽하게 할 예, 필요가 예. 있을까? 어느 정도 중상으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완벽주의자들이 힘들죠, 솔직히. 그러니까 놔주질 못하니까 자기는 강박적 성격도 완벽주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남도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번아웃 신드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박성 성격이 완벽주의자니까 그런 직장 상사가 위에 있다 그러면 네. 자기 기준을 그대로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완벽하게 하기를 네, 원하고 네. 그 부하 직원들 정말 더 힘들죠. 원하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제 소리 지르면 오색입니다. 그러니까 꼰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강박적 성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너무 이제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조직에서 번아웃이 생기기 쉬울까요? 그 사실은 이제 이 공정이라든지 이제 보상 이런 게 요새는 키워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잘 제어해주는 그런 회사는 사실은 번아웃에서 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의 어떤 폴리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율성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회사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냥 회사의 부속품 같이 쓰임만 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네. 없다. 네. 컨트롤. 네, 컨트롤. 그러니까 융통성 있고 컨트롤을 이 사람한테 주어주는 우리가 잡 스트레스라 그래요. 일의 스트레스가 되게 덜 받는 곳이 자율성을 주어지게 하는 데인데 자율성이 안 주어지고 결국 앞에서 컨트롤만 계속 하면은 이거는 이제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번아웃 신드롬에 취약한 곳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이 회사에서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쪽이 아닌데 딴 쪽만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잘 생기고요. 되게 30대 여성들이 자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뭐 가끔은 좀 까라면 까고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더 이런 데 취약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 완벽주의자들 회사에서 보상이 좀 적은 경우 또 자율성을 주어주자고 컨트롤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옆에. 그러니까 왜 회사에 정형에서도 사실 옆에 뒷담화도 하고 네. 뭐 다독여주는 선배가 있으면 좋은데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이 있는 경우는 사실 더 취약하게 되죠.